자, 이 책의 원서 제목은 체리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거 다시 중요한 부분만 좀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 체리시는 the one word that changes everything for your marriage. 이 게리 토마스 이 저자가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한 건데요.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꿔줄 한마디입니다. 소중히 여기라. 잠깐만요. 사랑하기와 소중히 여기기.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당신의 부부관계를 풍성하고 깊어지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준다. 남편들이여,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기를 바란다. 당신을 사랑합니다에 그치지 않고,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아내의 아름다움 혹은 아내의 장점을 알아주고 칭송해 주는 거예요. 진가를 알아봐주고 기쁨과 열정을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소중히 여기는 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장은 이타적인 그런 사랑이고요. 그리고 헌신, 인내 이런 걸 말해요. 굉장히 진중하고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라면 아가서는 소중히 여김을 말해줘요. 칭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정을 표현하고. 그래서 사랑이 결혼 생활의 양분이라면 결혼 생활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영양분이 있어야 되지 영양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필수적이에요. 사랑이 결혼 생활의 필수적인 양분인데, 그런데 영양감은 좋은데 맛이 없으면 그 음식 먹기가 힘든 것처럼 소중히 여김은 결혼 생활의 맛과 같다고 했어요. 서로 소중히 여길 때 그 결혼 생활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소중히 여김을 받는 남편이 가장 행복한 남편이다. 이 저자가 친구 7이 있었는데 모두에게 물어봤어요. 아내가 자네를 사랑하는가? 다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아내가 자네를 소중히 여기는가? 그런 데는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 안 하고 모두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이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남편들은 아내가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란대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렇게 남편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주고 그거를 칭송해주고 그리고 그 열정을 표현해줘. 연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시들해지죠. 또 아기들 키우다 보면은 막 더 중요한 일에 몰두해 버리는데요. 소중히 여김은 이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계속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즐겁게 만드는 비결이 바로 소중히 여김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 저자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연애 때 한번 우리가 가지는 어떤 낭만적인 감정 거기에서 비롯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소중히 대하듯이 우리도 배우자를 소중히 대할 수 있도록 가르침과 능력을 주십니다. 소중히 여김을 배우고 실천하면 정말 마음으로 상대를 귀하게 여기게 돼요. 그리고 소중히 여김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듯 해도
믿음으로 실천하면 통하는 영적 실체가 있는데 소중히 여김도 그중 하나라고 했어요. 소중히 여김을 배우고 실천하면 정말 마음으로 상대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또 서로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그 소명이 바로 이 책의 주제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소중히 여길 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보람과 행복과 만족이 싹트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삶이 워낙 바쁘고 해야 하는 일도 많아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의지적으로 가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를 인격체가 아닌 행위로만 중시할 수 있다고 말해요. 반복되는 행동은 뇌에 아주 막강한 영향을 미쳐 그 행동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응의 기본값이 되게 한다. 이것을 신경가소적 원리라고 말했는데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있어요. 누구나 자기 쪽으로 이렇게 땅볼이 오면은 기본적으로는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야구 선수는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볼이 오면 그거 앞으로 다가가서 잡을 수 있게 돼요. 이처럼 소중히 여김은 하나의 성향이고요. 우리가 훈련해서 가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훈련으로 가능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자의 논지예요. 그래서 뇌를 훈련하는 방법을 소개해 줬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경촉할 만한 부분에 집중하는 의도적인 집중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이 부분을 줬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교회 형제들은 이렇게 할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러나 더 가까운 형제는 누구예요? 더 가까운 자매는 바로 옆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죠. 우리가 배우자들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좋은 것을 집중해서 찾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필요해요. 희생을 많이 할수록 귀중해지는 원리를 말해줬는데요. 부모님이 사준 차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막 돈 벌어 저축하고 알바하고 저축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쓰고 해가지고 산 차는 얼마나 애지중지하나요? 그처럼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할수록 그 배우자가 더 귀하게 여겨진다고 했어요. 이게 책의 사례는 그 술을 좋아하는 남편이 또 출장도 잦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출장이 잦은 남편이 술을 좋아하지만 아내를 위해서 출장 중에는 결코 술을 마시지 않겠다. 자기 나름으로 굉장히 큰 희생이잖아요. 그렇게 결단하고 그것을 지켰을 때 출장 끝나고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나누는 그 포도주의 그 단맛, 그것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해서도 아내가 더 소중히 여겨진다는 그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희생할 때 상대방이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했고요. 그리고 포옹해 주는 것, 이것도 저자가 이탈리아 갔을 때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그냥 습관이 서로 포옹하고 키스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고 자기가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아, 우리 미국 사람들은 너무 몸이 건조하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포옹해. 이분은 기본적으로 우리보다는 더 스킨십을 잘 하시는 분인데 이탈리아 사람들 보고 이제 자기는 부족하다고 느낀 거죠. 근데 아내를 그냥 안아주던 거에 30초를 더 안아줬을 때 아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아내가 자기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느낀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포옹해 주는 거. 우리
요즘 젊은 아빠들은 우리 옛날 아빠들보다는 잘하지만 그래도 더 이렇게 포옹해주고 이렇게 스킨십을 표현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상대 필요성을 알려주라. 사람은 자신의 유용성이 인정될 때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느껴요. 우리가 이렇게 뭐 좀 화나거나 이러면은 당신 없어도 잘 살아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저도 옛날에 했지만 그건 할 말이 아니에요. 막 미워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래야 돼. 그리고 배우자를 왕족으로 인식하라 했어요. 우리 성경 구절, 우리가 이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데 있어서 왕족으로 여기세요. 근데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도 왕족으로 여기실 필요가 있고요. 이 파푸아뉴기니의 어느 부족은 결혼할 때 남편이 신랑이 신부에게 뭐 야물 한 포대, 두 포대 이제 신부의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신부가 귀하면 귀할수록 이 포대수가 막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보통은 1000포대로 만족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7포대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와 어느 나라 공주가 오나 보다 막 기대를 했는데 결혼날 딱 봤는데 신부가 나오는데 그냥 보통 평범한 신부였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7포대까지 준비했나 했을 때 그 신랑이 내 신부는 나에게 어느 나라 공주보다 귀한 신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준 것이죠. 그렇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귀하게 대할 것이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왕족으로 대할 필요가 있어요. 배우자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도 얘기했는데요. 너무 가난해서 사진 기자가 꿈이었지만 그거를 포기해야 했을 때 아내가 그것을 격려해 줬어요. 먹고 사는 것보다 당신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꿈을 나중에 이루었을 때 자기 아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또 아내의 꿈이 유럽 여행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가난하잖아요. 보통 여러분 시절에 부유한 유럽 여행 막 넉넉하게 할 만큼 부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용돈에서 저금을 했어요. 꼬박꼬박 저금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 10주년에 당신 유럽 여행이 꿈이지 우리 여행 가자 하고 그 돈을 내주었을 때 그 아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소중해. 그리고 이런 거는 좀 큰 것들이지만 작은 것도 있어요. 그냥 아내가 뭐 이렇게 외식을 하기를 원할 때 조금 특별하게 외식의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뭐 남편이 바쁜 회사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화 생활을 하면 좋겠다. 남편이 뭐 연극이나 이런 거를 좋아한다면 그렇게 같이 표를 마련해서 영화를 관람한다든지 연극을 본다든지 하는 것도 우리 소소한 어떤 작은 꿈들을 이루어주는 것이에요. 이것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특히 여러분 시간엔 이게 중요해요. 일도 바쁘죠. 자녀도 케어해야 되죠. 에너지를 배우자를 위해서 남겨둘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일에 1초를 내어줄 때마다 배우자에게 드릴 시간은 1초씩 사라진다. 인생의 부부관계처럼 오래 남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유튜브 보는 시간 아니면 운동할 시간이라도 조금씩 줄여서 상대방에게 시간을 쓰면 좋겠어요.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아가서의 말씀이요.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이렇게 소중히 못 여기고 우리 근본적으로 아까 아가 설교에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타고난 죄인이에요. 이기적이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우리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남편의 결점, 아내의 결점 보고 그거 지적하는 거는 본능이에요. 누구나도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안 배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보지 않고 아내의 장점, 남편의 장점을 내가 보고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이런 결단을 할 때 성령님도 도와주세요. 그냥 성령님이 나 좀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지. 이거는 우리 기도에 그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탁 내디디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등을 떠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이 오늘부터예요. 서로 존중하라. 결혼 생활의 기술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존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부부간에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의 언어를 쓸지, 부부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걸 막 지식적으로 배운다 해도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기술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중히 여김의 첫 번째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꼭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나쁜 행동이다. 우리가 부부간에는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보통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거. 근데 문제는 존중이잖아요. 근데 존중의 방식이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존중하면 소용이 없어요. 존중받는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저자의 경험인데요. 이분이 마라톤을 좋아해요.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도 몇 번 출전하셨는데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선수들이 뛰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막 선수들에게 뭐를 나눠줘요. 물도 나눠주고 아이스크림도 나눠주고. 그런데 자기가 뛰었을 때 그 막 지치고 힘들 때 막대 아이스크림을 나눠준 가족은 너무 고마워서 잊어버릴 수가 없대요. 그 고마움을 평생 기억하는데 그 중에는 또 바셀린을 나눠준 가족도 있대요. 근데 자기 경험으로 뛰다가 아프다고 멈춰서서 바셀린 바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중에야 바셀린 쓸 때 있으니까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당장 마라톤 뛰는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시원한 물이나 아니면 막대 아이스크림인 거죠. 대다수 남자의 경우 이 이불 속에서 주목받지 못하면 침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다 소용이 없다. 아내에게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느낀 남편들은 바로 성적인 부분에서 실컷 채움을 받는 부류라고 했어요. 남편들은 이렇게 말해주는 아내를 원한다고 해요.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남편은 아내가 이 부분에서 더 생각과 시간을 들여주기를 바라는데 아내가 만약 온갖 다른 일에만 신경을 쓴다면 남편은 자신이 존중이나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내 쪽도 마찬가지예요. 성적 표현의 관건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과 매력을 인정해 아내를 존중해 주는 데 있어요. 이 성생활에서 남편이 먼저 접근해 줄 때 아내는 주목을 받는다고 느껴요. 특히 우리 유교 문화에서 우리가 자랐잖아요. 그래서 아내 쪽은 그것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남편이 먼저 접근해 줄 때 아내는 그것이 자기를 소중히 여겨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려면 성적 갈망을 빼놓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의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문제는 먼저 하기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하느냐가 문제죠. 로마서 12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로 우애하고 존경,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경에서는 서로 먼저 하라고 했어요. 부부간에 형제 간에도 서로 먼저 존중하라고 했는데요. 부부간에는 더욱더 서로 먼저 존중해야 돼요. 매일 남편이, 매일 아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당신이 남편을, 당신이 아내를 더 소중히 여기도록 힘써라. 본능적으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상대가 먼저 하면 나도 할 준비가 되어 있죠. 상대가 하지 않으면 나도 하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가르치세요. 내가 먼저 할 때, 그리고 또 부부간에서 우리가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은요, 부부간에서 내가 이 자존심을 꺾고 뭔가 먼저 할 때요, 내 자존심이 결국 상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내가 자존심을 꺾고 먼저 뭐라도 말이라도 하고 행동이라도 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더 많이 포용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특히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자존심 너무 상해. 이거는 진짜 내세울 게 아닌데요. 부부간일수록 자존심 꺾고 뭐를 해볼 때 오히려 상대방이 미안해서 더 배로 갚아주는 것을 보게 돼요. 신호에 반응하기가 있어요. 각 배우자는 상대의 주목을 얻고자 온종일 꾸준히 신호를 보낸다고 해요. 그 신호의 내용은 당신은 여전히 나를 소중히 여기나요?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배우자가 신호에 반응하는 방식은 부부의 소통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걸 어떻게 연구를 했는가 하면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신문을 읽다가 남편이 이것 좀 봐요. 이런 일이 있다니 이게 이 신호를 하나 보내는 거죠.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던 아내가 저 새 좀 봐요. 여기까지 날아왔네. 이것도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뉴스나 또는 새를 매개로 잠시나마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 배우자 쪽으로 고개를 돌린 사람들은 신호에서 관심과 지지를 보내며 상대와 교감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반응이가 최소한의 반응으로 그친 채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했어요. 6년 후에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이혼한 부부들은 신호의 33%만 상대방 쪽으로 고개를 돌려, 그러니까 10번 신호 중에 3번 정도만 친밀한 반응을 보였죠. 이혼하지 않은 부부들은 87%가 고개를 돌렸어요. 10 중에 9번은 상대방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준 것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그 배우자의 정서적 어떤 그 필요들이 담겨 있고 그거를 신호로 보낸 것이었어요. 소중히 여김이란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예요. 상대방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반응을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신호가 올 때 배우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비율을 최소한 90%까지 끌어올리기.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은 아내가 무엇을 하든 인정해줘요. 옷 정리 같은 사소한 일을 했더라도 그거 칭찬해주고요. 아내는 남편이 무엇을 하든지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직장생활,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아주 작은 어떤 성취라도 이루었을 때 기뻐서 그걸로 아내한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신나게 해서 얘기하는데 아내가 그걸 멀뚱멀 에이 뭐 그런 그 정도를 뭘요 이렇게 반응하면 아닌 거죠. 작은 일이라도 그런 걸 이야기할 때 아 진짜 아 당신 기분 좋았겠다 신났겠다 반응을 해주는 것이 그 일을 높이 평가하고 소중히 여기라 상대를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라 자기 일처럼 최대한 중시하라 이것이 신호에 반응하는 태도이고요. 부부간의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느끼려면 전화나 문자나 문자로 소통을 유지하는 단순한 행위도 꼭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는 맨날 하잖아요. 맨날 전화 끊고 또 돌아서 또 문자하고 그러는데 결혼하게 되면 점점 이것이 뜸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아예 안 해요. 근데 소중히 여기면 이런 관심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한 내용이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존중하라, 존경하라. 두 번째 무시하지 말게. 친해지면 만만해져요. 서로 친해서 말을 놓으면 장단점이 있어요.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 경험이나 제 생각으로는 말을 높여주는 게 아주 둘이 있어서 아주 친할 때는 서로 말 놓아도 좋아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존댓어를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리니까 애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말 막 놓잖아요. 그런데 저는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우린 특히 또 남자애들은 특히 엄마를 무시하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중학교 들어갈 때 딱 엄마한테 존댓어 쓰게 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참 생각을 다르게 해요. 엄마한테 존댓어를 쓰면 엄마가 그만큼 이 아이들 생각 속에서 존댓을 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아주 서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그런 때는 말을 놓지만 다른 경우에는 특히 사람들 앞에서는요 존댓어를 써주는 게 좋아요. 제 경험인데 제가 우리 남편하고 안 맞는 건 참 많이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항상 모든 사람 앞에서 저한테 존댓어를 사용하세요. 우리 시댁 형제들 앞에서도 친정 형제들 앞에서도 항상 저한테 존댓어를 사용해 주는데 근데 그게 제가 기분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뭐 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이렇게 대우해 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서로 존댓어를 사용해 친해지면 만만해져서 말도 다 나와버리면 까딱하다가는 무시하는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서로 존댓말을 써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하면 좌절하고 원망하고 멸시하는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우리가 다 불완전하잖아요. 누구나 결혼하면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은 멸시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나도 모르게 쓸 수 있겠죠. 당신이 뭘 알아? 뭘 하겠어? 당신 맨날 그랬잖아. 뭐 어디 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멸시를 하게 되면 이것은 이혼의 가장 확실한 전조라고 했어요. 걸핏하면 배우자를 비난하는 사람은 상대가 긍정적인 일을 해도 50%를 놓쳐요. 그리고 부정적인 면만 보게 돼요. 소중히 여김의 가장 막강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감사다. 상대의 장점을 주목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라.
감사는 표현하면 할수록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진다. 능동적으로 소중히 여기면 상대의 장점에 주목하고 그것을 표현하면 그런 태도가 몸에 배면서 친밀감과 행복감이 싹 트요. 그리고 소중히 여김으로 배우자가 행복해지면 본인도 나도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다른 누구와의 관계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다른 관계를 보호하려고 배우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절대 금물이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특히 뭐 시댁이나 친정에 가서 저 사람 때문에 늦었어요. 이러면은 아니에요. 시댁이나 친정이나 누구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남편 때문에 늦었다, 아내 때문에 늦었다,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깎아내리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평생 보고 살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를 내가 평생 보고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상대방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했어요. 배우자를 아름답게 만드는 에스겔 16장에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네가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돌봐지지 않고 버려진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배우자의 약점과 때로는 보기 흉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볼지라도 살아있기를 바라는 이런 긍휼한 마음이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발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물돼지 가죽신은 지금도 최고 명품이죠. 예전에도 최고 명품이고요. 지금도 명품. 그리고 옷, 그러니까 이것은 옷도 신발도 당대 최고 명품으로 단장시켰어요. 음식도 최상위급으로 먹게 했어요. 그리고 지위도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했어요. 최고 지위에 오르게 했어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방법은 예루살렘을 새 신부로 삼으시고 그 필요를 최상으로 실컷 채워주신 데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이 사랑스러워진 것이에요. 내 배우자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는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지라도 내가 소중히 여겨줌으로 그 배우자가 정말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므로 우리의 결혼에 이런 사랑과 헌신이 나타나야 한다. 상대를 수용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양분을 공급하고 응석도 받아주고 실컷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상대의 아름다움이 만인의 눈앞에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므로 우리의 결혼에 이런 사랑과 헌신이 나타나야 한다. 상대를 수용하고
내가 가진 최선으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길 때 상대방은 최상의 배우자가 되는 것이에요. 서로 소중히 여김으로 우리를 최상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과정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죠. 실천해야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김을 통해서 상대방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빚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소중히 여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소명을 우리가 이루므로 나도 상대방도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배우자 특성이 있어요. 배우자가 쉽게 낙심한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신감이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늘 본인이 옳다고 우긴다. 강박적인 사람이다.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이다. 완벽주의다. 자책이 심하다. 현실 도피를 일삼는다. 이 중에 몇 가지가 보인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징후라고 여겨도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상대의 내가 막 고질적이라고 생각하는 상대의 약점이 오히려 내가 소중히 여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내가 소중히 여겨줄 때 상대방의 이런 약점들도 고쳐질 수 있어요. 상대방이 소중히 여겨주면 그만큼 더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이것도 예를 보여줬는데요. 어떤 아내는 한 해 동안 일기를 써서 남편에게 주었어요. 1년 내내 남편을 주목하면서 그와 결혼하기를 잘했다 싶은 점을 특정한 날에 특정한 행동까지 모두 적어서 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멀리 강연을 다니는 당신 고마워요. 힘든 줄 알아요. 2월 6일 집을 나서던 당신이 얼마나 피곤해 보였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을 부양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아요. 이렇게 날짜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까지 이렇게 1년치를 적어가지고 남편한테 준 것이에요. 남편 말이 그 일기장을 읽으면 내가 정말 아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는 부부간의 소중히 여김이 배우자의 장점에서 비롯돼요. 당신이 훌륭하니까 내가 당신을 소중히. 이것은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방식은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성경의 방식은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겨주면 거기서 당신의 장점이 흘러나온다. 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한 분씩 나눠볼게요.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이 더 오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생각한 것보다 말로 한번 표현하면 그것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교원 선생님부터 할까요? 신랑 퇴근할 때까지 에너지를 다 소진하지 않고 남겨둬야겠다 생각했어요. 요 며칠 돌보면서 신랑이 퇴근할 때 이미 완전 다 지쳐있는 그 모습을 신랑이 보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모습을 즐겼는지도 모르거든요. 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즐겼을지도 모르는 제 모습을 생각해보게 됐고 그 사람도 힘들게 일을 하고 왔을 텐데 그 에너지를 남겨놓고 아이들과 함께 반기고 되게 환영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온유 아버님, 우리 마이크 있을까요? 마이크. 요새 애기가 좀 컸다고
제 취미도 즐기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나왔던 내용 중에 제가 하고 싶은 거에 시간을 1초 쓰면 와이프한테 1초도 못 해준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찔려가지고 네. 좀 와이프한테 더 시간을 많이 쏟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옆으로 뒤로 갈까? 가까운데. 저는 퇴근이 좀 늦어서 항상 자요. 자고 안 자면 통도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항상 자는 그 모습만 보고 그래서 이렇게 주일이나 주말에는 같이 최대한 보내려고 하고 그거 말고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음 항상 미안한 마음. 네. 진짜 남편은 잘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보면 대부분 잘하고 있고 저도 만족하고 있는데 그냥 저만 좀 의식적으로 남편을 소중히 대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오, 네. 좋습니다. 네, 바로 뒤로. 저는 보통 퇴근하면 와이프하고 30분 정도는 대화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있었던 일을 또 저는 얘기하고 뭐 앞으로 가까운 계획 같은 거 좀 놀러 가거나 뭐 언제든 내가 퇴근 일찍 할 때 이런 얘기 하다 보면 30분은 가는데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서로 감정적인 거를 채워주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그런 거를 서로 채워주고 인정하고 공감해줘서 그 태국의 그 대화가 잘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앞으로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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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저는 이제 존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좀 또 저도 이제 피곤하고 남편이 또 펜스다 보니까 존중하는 말을 요즘에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서 반성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 사실 말을 이렇게 좋게 하고 존중해주는 말을 하는 건 제가 조금 더 신경 쓰고 노력하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귀찮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신경 써서 저는 좀 존중하는 말을 해줘야겠다라는. 저는 상대가 원하는 존중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저의 나름의 방법으로 남편을 존중하는 뭐 맛있는 반찬을 제 입에 맞는 반찬을 해준다든가 하면은 저의 나름의 존중의 방법인데 남편 사실 또 다른 방법의 존중을 원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남편을 조금 이해하면서 남편을 좀 남편의 시야로 볼 수 있는 존중을 표현하는 게 좀 이제 제가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 다 너무 다 와닿아가지고 저도 일단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신랑에게 이제 가는 길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라고 무동이라고 할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말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딱 그 질문을 이제 던지셨을 때 요즘 좀 신랑이 나에게 소중하다고 본인이 느끼고 있을까 되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좀 소중하게 아이들처럼 내가 이제 당신도 내가 정말 내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육아의 동시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당신 자체가 너무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게 가장 와닿았는데 제가 좀 잘 인정 안 해주거든요. 이제 오늘 아빠가 어린이집 하원하고 요즘에 우리 데리고 놀이터 가서 한두 시간씩 놀아주는데 거기서 이제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한 아빠네요. 되게 잘 놀아주는 걸로.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놀아주나 아빠가 이러면서 제가 고통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거 했는데 앞으로 아빠 좀 인정해주고 더 이렇게 우쭈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도 좀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이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을 보고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들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선수가 바뀌었다는 걸 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실천해야겠다 생각이 났습니다. 저 다리가 아파가지고 존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존중을 해야 되는 건 알고 충분히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성향상 좀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배우고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존중을 받아야 되고 훨씬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그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의지적으로 연습을 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얀색? 네, 저는 사소한 대화나 신호에 반응하고 관심 보여주기, 고개를 돌려서 얘기 들려주기 되게 와닿았는데 사실 애들이 하루 종일 있으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애들한테 거기도 반응이 안 해주면 삐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있다가 저희 남편 되게 말을 하는 거 좋아해요. 저희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걸 안 좋아하고 근데 남편도 저는 제가 관심이 없는데 전 자기의 직장에서의 일과 꿈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방어를 하자면 정말 몰라서 그 분야에 정말 몰라서 반응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사실 너무 귀찮은 성인이니까 반응 안 해도 되겠지? 약간 이런 아니 정말 저 대충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남편이 너무 막 이렇게 교회에 오면 너무 신나게 하는 거예요. 다 반응해 주시니까 저는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눈을 좀 마주보고 이렇게 좀 톤을 좀 높여서 해봐야겠다. 네, 좋습니다. 네, 저도 들으면서 그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서 소중히 여기는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겨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진다는 걸 듣고 좀 충격적으로 좀 그렇게 느껴졌고 앞뒤를 잘 생각했구나라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게 그냥 소중히 여겨지는 게 아니라 진짜 애쓰면서 그 순간순간들을 그렇게 애쓰면서 반응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듣고 저희 부부도 사실 이렇게 대화하는 얘기 위주로 집에 흘러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가끔은 그냥 우리 옛날처럼 옛날에 이랬지 우리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얘기 했거든요. 수화가 자거나 이럴 때 서로 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도 들으면서 관심을 많이 했고요. 왜냐면 연서만 되게 존중하고 이래서 남편이 가끔 되게 연서만 챙긴다, 연서만 좀 위주로 한다 해서 좀 섭섭함을 들었는데 사실 뒷등으로 듣고 연서만 계속 존중이 왔는데 그 부분을 많이 반성했고 여기도 되게 말이 많은데 제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하고 넘어갔는데 앞으로 더 존중해서 잘 반응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랑한다는 것과 소중히 여기는 게 다르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고요. 요즘 좀 들어서 와이프랑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연서 태어나고 처음으로 4년 만에 불만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앞으로 좀 그런 시간을 많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든이 아빠 좀 우리 그 강의 들은 것 중에 제일 와닿은 거 나누면 되는데 조금밖에 못 들으셨죠? 이제 서로 이제 존중해야 된다. 이게 데스크를 같이 있다 보면은 너무 당연시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최대한 이해하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고마운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짧게 아주 그냥 1분만 드릴게요. 30초 드릴게요. 여러분 함께 나눈 거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체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생활에 부부관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이게 소중히 여김을 좀 이것이 행하기가 어려운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등을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이 가정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세울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귀한 교훈을 오늘 마음에 새깁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소중히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를 인정하고 또 서로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서로 함께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